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청자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이번에 그 드라마에서 그 하이라이트 정점이 단일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그 이전에 단일화 필승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 간당간당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죠. 네. 이 단일화했는데 뭐 거의 효과가 없었다. 네. 내지는 뭐 오히려 이게 윤석열 당선인 후보 입장에서 손해 본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약이 아니라 독이 됐다. 예, 예.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승부가 난 걸 보니 예. 단일화 안 했으면 떨어진 거 아니냐. 말 되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양쪽 시각이 뭐가 정확한지는 질 뻔한 걸 단일화로 그렇죠. 최종 승리를 예. 거뒀다. 예, 그게 이제 기존에 선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보면 네. 사실은 손해 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긴 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단일화 전에도 예. 이미 그 윤석열 후보가 뭐 3, 4% 내지 5, 6%는 앞서고 있었고 네.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뭐 5, 6%, 7, 8%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 정도 7, 8%가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로 가겠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럼 뭐 왜 그러냐면은 그게 상식적인 예측이었어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네.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던 지지표도 깎아먹었고 안철수 후보 쪽이 왔다는 증거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거 손해 본 거 아니냐? 네. 뭐 이제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의 여론조사가 사실은 틀렸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표가 그렇게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표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한 3, 4%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다. 이게 예. 워낙에 박빙승부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갖고 왔으니까 이게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뭐 사후 여론조사 내지는 뭐 이제 표 분석을 정밀하게 해봐야 그게 이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후자 쪽에 좀 가깝습니다. 저는 손해 봤다. 아니요. 예. 덕분에. 덕분에.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산술적으로는 단일화가 1, 2 격차를 벌여놨느냐, 더 좁혔느냐 이 논쟁인데 그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게 다행이었다. 그렇죠. 된 거지. 그거라도 있었으니 이승부가 됐죠. 이 여론조사랑 다르게 원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양대 진영이 대충돌을 하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뭐 그 이전에 김대중, 이회창, 뭐 노무현, 이회창이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양대 진영이 부딪히는 선거는 뭐 예전에도 보면 1, 2%, 2, 3%로 다 결판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뭐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또 다시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론조사랑 다르게 이건 원래부터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옛날에 DJP 연합처럼 이나마라도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윤석열 후보 쪽에서 간발의 차이라도 승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한 거는 뭐 그 효과가 크고 작고 뭐 이걸 떠나서 일단은 뭐 양측에서 합의를 하고 또 손을 잡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면 합의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충실하게 그건 지켜나가는 식이 이제 그게 내부적인 그 협치, 내부 안철수 후보 쪽과의 내부적인 협치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 민주당과의 협치 뭐 이런 거에서 기초적인 발판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의 이 그 사후 이제 협치 과정에서도 잡음이 난다. 이게 뭐 이쪽에서 사실 뭐 데려는 왔는데 뭐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질 뻔했어. 너 때문에 질 뻔했어.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만약에 해석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출범부터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뭐 전망을 하지만 어쨌든 뭐 충실하게 서로 그 합의했던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분석이 그러할진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오늘 아침 뭐 며칠 전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가령 당장의 인수위원장, 그 다음에 뭐 총리, 그 다음에 뭐 당대표, 뭐 차기 대선 후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실현 가능합니까? 뭐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하나가 뭐 선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차례차례 다 해야겠다 이렇게 욕심부리면 어떡하죠? 그러진 않겠죠. 네. 뭐 본인도 뭐 합리적인 판단하실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차기 대선 후보. 뭐 5년 뒤. 예, 5년 뒤에. 뭐 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위한 발판이 과연 뭘까? 궁극 목표가 거기 있다고 봐야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그건데 그걸 위해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당대표가 되는 게 가장 근접한 건지 그 어떤 캐리어로서 아니면은 뭐 총리를 하는 게 더 쉬운 수순이 될 건지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 또 총리를 가령 한다고 그래서 초대 총리에 이제 지명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5년 내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총리를 이제 다른 후계자한테 넘겨주고 나온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당 대표 노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총리 하신 분이 다 대표하는 거는 이게 사실 모양새는 안 맞죠. 그런가요? 사실 모양새는 안 맞고. 뭐 반대의 경우는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대표도 마찬가지고 총리도 마찬가지고 5년 내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 대선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대표를 하면서 당내 기반을 넓혀 나갔다라고 하는 게 안 후보 쪽에서는 또 그런 식의 전략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대표라는 자리도 했다 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선거로 뽑히는 게 당대표 자리죠. 당대표는 뭐 내부적인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이제 뽑는 거고 경선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총리는 뭐 좀 지명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그거는 안 후보가 아마 이미 뭐 플랜이 있을 거예요. 그 플랜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는 이미 다 로드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윤석열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안철수의 미래다.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만 이런 말은 안철수가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열심을 다해서 공동정부에서 뭐 성과를 내면 그러면 다음 대선 후보는 안철수 아니냐. 이제 우리 홍 부장님도 그러니까 궁극 목표는 모든 정치인이 비슷할 겁니다. 결국은 청와대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로부터 역산을 했을 때 총리 자리가 좋은 건지 당 대표 자리가 좋은 건지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 좀 환히 짚히게 되시는 거 제가 그렇습니다.